뉴욕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만 4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하루 사망자 수는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고위험군 지역에 코로나19 진단 검사장을 추가하고 오늘부터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코로나 현금 지원금이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는 공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중소기업 추가 지원을 위해 3천억 달러를 배정하는 예산 법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재개 봉쇄 조치에 반발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물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인 간병인 회사가 직원 및 병원 의료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씨 140도의 고열에도 생존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락필 센터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회복한 주민을 위한 환영 퍼레이드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하루 사망자 수는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사이 478명 증가했으며 2주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는 800명 선에 육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4,3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폭과 입원자 총수, 신규 입원자 수 등에서 최근 꾸준한 둔화 또는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한때 19,000명에 육박했던 사흘 평균 총 입원자 총수는 6일 연속 감소해 16,428명을 기록했습니다. 단순 총 입원자도 하루 전 16,213명에서 16,103명으로 줄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정점을 지났고 모든 지표는 코로나19 하강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끔찍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mergency rooms are still at or over capacity, but it's better than it was. The total change in hospitalizations, you see that it's been going down. The 3-day average of hospitalizations is going down. Number of intubations is down again. That is great news. Not down as much as yesterday, but down. Number of new people coming in the door with COVID diagnosis is again just about flat with yesterday. Worst news is the number of lives lost. That number is still horrifically high. If you're looking for the optimist's view, it's not as bad as it was, but 478 New Yorkers died yesterday from this.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와 뉴욕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프로그램 운영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진과 경찰관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체 검사는 무증상자를 포함해 코로나19에서 치유됐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킨 이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경제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고위험군 지역에 코로나19 진단 검사장을 추가하고 오늘부터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또 약국 체인 라이트에이드가 뉴욕 락랜드 카운티와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무료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5개 보로 전역에 걸쳐 코로나19 고위험군 커뮤니티에 추가로 10개의 진단검사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대처 조치에 지역적 차이가 크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면서 소외계층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층, 헬스케어 종사자, 요양원 종사자들이 이번에 문을 연 시설을 통해 주당 약 6,000회의 진단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7일부터 문을 연 검사소는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 고담 헬스, 브롱스의 모리사니아 고담 헬스며 오늘 20일부터 추가 오픈된 곳은 자메이카 퀸스 병원과 맨해튼의 시데넴 헬스센터 등입니다. 뉴욕시는 공립병원 내 파트너십을 맺은 민간 의료기업인 원 메디컬에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의 진료 검사소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 진료 신청은 공립병원의 경우 311로 전화 예약하거나 해당 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약국체인 라이트에이드가 최근 뉴욕 락랜드 카운티 벨리코타지에 있는 스토어와 뉴저지 버겐 카운티 왈드윅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무료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오늘부터 업스테이트의 뉴 하트포드 스토어와 남부 뉴저지 베링컨 스토어에 진료소가 추가됐습니다. 이 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해당 업체 웹사이트 righteaid.com에서 사전 예약 후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뉴욕 뉴저지 진단검사소 설치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줄이고 코로나19에 취약한 업종 및 소외계층의 사망률이 저하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채권 출심업자들이 코로나 현금 지원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공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주정부의 코로나19 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현금 지원금은 채권 압류 통고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채권 출심업자들이 비탄감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주 검찰은 코로나19 현금 지원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공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레티시아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져 있는 뉴욕 주민을 돕기 위해 비탄감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현금 지원금을 압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뉴욕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1,200 현금은 채권 출심업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더라도 압류하지 못하게 제도화되어 어려운 시기 고비를 넘길 수 있다며 반기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금이 고갈된 가운데 미 행정부와 의회가 중소기업 추가 지원을 위해 3천억 달러를 배정하는 예산 법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상원에 이어 내일 하원 통과를 희망했습니다. 의회는 지난달 27일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처리하면서 3,500억 달러를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배정했지만 이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이 몰리면서 배정된 자금이 바닥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 2,500억 달러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가 패키지에 중소기업 지원 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 병원을 위한 자금 지원, 빈곤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등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해 협상이 열흘 넘게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합의안에는 중소기업의 급여 보장 프로그램 3천억 달러, 재해 대출용 500억 달러, 병원 750억 달러, 검사 관련 투자 250억 달러가 포함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Speaker Pelosi and I have had constant discussions with Secretary Mnuchin. Our staffs are meeting 24/7. We've made very good progress, and I'm very hopeful we could come to an agreement tonight
or early tomorrow morning. We think that another $300 billion,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should be sufficient to reach almost everybody. And let me just comment, we've also reached an agreement on SBA disaster loans, so there'll be another $50 billion appropriated. 로이터 통신은 의회가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의 요구를 포함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제 법안을 추가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를 재개방해야 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부 주지사들이 반대하자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주 올림피아에서는 민주당 소속 제인 인슬린 워싱턴 주지사가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렸고 2,500여 명가량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를 조직한 엔지니어 타일러 밀러는 셧다운 기준이 되는 필수 사업장과 비필수 사업장의 구분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위 주최 측은 보건당국의 지침대로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포함한 얼굴 가리개 착용을 권고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수도 덴버에서도 어제 봉쇄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수백 명이 참가했으며 차량에 탑승한 시위대가 도로를 메웠고 이에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들이 도로 교차로에 나와 이들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반봉쇄 시위는 텍사스,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미시간, 버지니아주 등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는데 사회적 거리 유지와 그룹 모임 등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2,20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우리의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각 주에 따라 행정명령은 다르지만 시위가 일어난 해당 주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률이 급증하면서 이를 완화 및 억제하기 위해 재택근무, 인구이동을 제한하는 모임금지령과 영업이 허가되지 않은 비필수 사업 영업 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은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차로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현재 의료 물품, PPE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특히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인 간병인 회사가 직원과 병원 의료시설에 마스크 지원에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는 지난주 고용주들, 특히 의료업계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 등과 같은 의료 장비들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줘야 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PPE, 물품인 마스크와 장갑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강력 단속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한인 간병업체의 선두주자인 엑스트림 케어가 코로나19 예방 방지를 위해 간병인들에게 N95 마스크와 장갑 제공은 물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단체 뉴욕 롱아일랜드의 파커 주이시 인스티튜와 퀸즈의 FDNY 소방서 등의 N95 마스크 1,400개를 기부했습니다. 저희 엑스트림 홈케어는 전문 간병인분들이 간병인 서비스를 해드리는 홈케어 회사인데요. 코비드-19이 시작된 이래로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 간병인분들한테 N95 마스크랑 장갑을 제공을 해드려 왔었고요. 앞으로도 뉴욕주 주지사님께서 사인하신 행정명령에 따라서 2만 개 마스크를 주문을 해서 저희 간병인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999년 설립된 동부 최초 한인 간병인 지원 엑스트림 케어는 미 정부에서 허가된 체계적인 간병인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한인 및 지역 노년층을 위한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 중국인, 스페니쉬, 미국인 등 다문화 이중 언어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매니지먼트하면서 의료 건강 전문 인력인 간병인 시스템을 체계화시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전 지역에서 간호사 집회를 통해 마스크 사용 부분이 이슈화됐고 일선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의료 구호 물품인 PPE 부족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환자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널싱홈 단체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한 상태여서 간병인 회사의 이런 마스크 지원 부분이 색다른 행보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이웃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범적인 시민의식이 이어나가길 희망해 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씨 140도의 고열에도 생존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프랑스 엑스 마르생 대학병원 연구팀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녹색 원숭이의 신장 세포에 1시간 동안 화씨 140도의 열을 가했지만 바이러스가 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같은 실험을 깨끗한 실험실과 오염된 실험실에서 각각 나누어 실시했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화씨 140도는 섭씨 54도의 고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섭씨 85도에 열을 15분 정도 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여름철에 기온이 화씨 100도까지 오르더라도 바이러스를 완전 박멸할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 확산은 늦출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열을 가하면 감염력이 분명히 떨어지지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의 바이러스가 살아남았다면서 온도 외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환경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 방역 당국도 기온이 올라가도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온이 높아지면 실내 환기를 더 자주 하는 등 전파를 막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롱아일랜드 록필 센터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55세 로버트 시드베리 씨가 병마를 물리치고 귀가하자 환영 퍼레이드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롱아일랜드 록필 센터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55세의 로버트 시드베리 씨가 병마를 물리치고 귀가하는 길에 환영 퍼레이드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리에 나와 시드베리 씨가 휠체어를 타고 도착하자 오색 풍선을 날리며 격려의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시드베리 씨는 지난 3월 중순경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입원해 산소호흡기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증세가 심해 한때는 호흡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9일간의 투병 끝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이 3주 동안 위독한 상태였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하며 회복을 빌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이웃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왔던 시드베리 씨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자신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격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피해를 입은 미국 내 수입업체들을 상대로 90일간 수입 관세 부과를 유예키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재무부와 세관 국경보호국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수입업자들에게 관세, 세금, 수수료 지급을 90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폐쇄 조치를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21일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비필수적인 여행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행정부가 권고한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과도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캐나다와의 국경 등이 가장 먼저 재개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불량 진단 키트를 양산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검사 지연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FDA는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생산한 애틀란타 연구소 2곳에서 제조 수칙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런 제조 위반 사례로 제조된 진단 키트가 전국으로 공급돼 일부 진단 키트에 오염된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의원 4명은 최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교통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켜 줄 것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68명의 MTA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또 2,496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4,365명이 자가격리로 병가 중이고 또 다른 4,127명은 격리 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행복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